저는 경제는 한마디로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을 잘하려면 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선택과 포기. 나는 행복하다. 나만 행복하다. 나도 행복하다. 정답은 뭘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네. 전 KIC 네. 사장. 네. KI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의 국부펀드라고 네. 표현하면 딱 맞겠죠. 맞습니다. 정부 자금이나 한국은행 자금이나 공공기금들을 가지고 투자하고 운영을 하는 대한민국 국부펀드, 그 KIC의 초대 사장이셨습니다. 첫 번째. 거의 뭐 이제 금융 쪽 커리어로는 완전 톱 월클. 아니요. 네. 이강원 전 사장님을 모신 이유가 지혜를 많이 빌려야겠다. 네. 젊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도 중요하지만 정말 수십 년의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분의 지혜를 좀 빌려보자. 우리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몇 마디 좀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한 7년간 홍대에서 학생들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원론, 미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얘기를 할까? 경제를.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할까 하는 예. 거가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 쉬운 경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경제 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면 사장님은 오늘 실패했죠. 완전 실패죠.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안 생겨요. 아, 이해가 안 되면 신뢰가 안 생긴다. 그렇습니다. 금융에 대한 많은 이해가 부족해서 금융에 신뢰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싶어요. 사람들이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의를 좀 내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경제가 뭡니까? 아, 이거 선문답 같기도 한데. 경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데 저는 경제는 한마디로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것이냐. 그 선택은 무슨 말이냐. 포기를 해야 선택이 되죠. 제가 듣기로는 뭐든지 막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영자들도 그렇고. 근데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선택과 포기라는 네, 말씀입니다. 저는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제는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포기하는 것이다. 그 선택과 집중은 포기와 집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잘하려면 포기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의 이점, 또 포기를 안 했으면 포기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선택의 이점으로 활할 수 있지만 포기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비용이 되죠. 따라서 늘 이 선택의 이점과 포기의 비용을 구분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경제고, 어떻게 하면 경제는 선택을 잘하느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즉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배정할 때도 A에 쓸 거냐 B에 쓸 거냐 두 군데 다 쓸 수는 없고, 그렇죠. 한정되어 A를 있으니까. 선택하면 B를 포기한다. B를 포기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포기하되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뭘 선택하는 방법 1, 우선 뭘 포기하는지 알아야 되고, 2, 그 포기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3, 자기 선택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자기가 뭘 포기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하.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거 와닿습니다. 정의를 깔끔하게 내려주셔가지고, 그쵸. 포기한 건 그냥 잊으면 또 안 되고, 그렇죠. 그게 나의 일종의 비용이었다라는 걸 되새기면서 내가 선택한 것을 또 정확히 더 그렇습니다. 밀고 나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운동선수한테도 그런 표현 많이 쓰고, 경영 현장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자기가 축구를 해야 될지, 농구를 해야 될지, 배구를 해야 될지 늘 선택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네. 나머지는 또 그 안에서도 또 포지션이 또 있고. 맞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 전공을 뭐 할 거냐에 따라서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요새 저희들이 자주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도 잘못하고 포기도 결국에 한 경우가 늘 있어요. 계산을 잘 못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면 말고 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늘 가짜뉴스나 거짓말을 그냥 폭로를 하고 아니면 말고, 또는 예산을 써놓고 잘못하면 아니면 말고, 사실은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과세를 무조건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면 말고의 말고로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불필요하거나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면 그건 낭비죠. 근데 그것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노력 대신에 포기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것도 낭비고. 즉 낭비가 곱빼기 더블로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늘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일이 아니면 말고라 할 때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때 없어진 비용, 없어진 시간, 없어진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책임을 느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그 선택에서도 낭비가 되는 거고. 그렇죠. 포기한 비용도 낭비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이중의 낭비가 된다라는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아니면 말고는 자기가 버려진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건 내 거가 원래 아니어서 치부해버리고 말죠.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많은 모든 것 중에 이제 공직자 정부 안에서 심지어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일을 갖고 있는데 네네네. 그 모든 경우에 일하시는 분이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저는 그걸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국민의 세금이란 말 대신에 따라서 해봐라 하는 게 뭐냐면 내 세금입니다. 내 세금. 이게 국민의 세금이라고 제3자의 것처럼 네. 3인칭으로 3인칭으로 이야기하면 또 나에게 와닿지 그렇죠. 않는데 저게 그렇죠. 나의 세금이다. 그렇죠. 내 세금이다. 전양반들이 내 세금으로 지금 저러가고 있다 그렇죠. 하면은 국민의 와닿죠. 세금 하면 남의 돈 같이 생각되는데 이건 내 세금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한정된 자원이 나의 것이었다. 그렇죠.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근데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 자체가 경제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죠. 그 선택의 연속은 포기의 연속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이 삶 자체가 저는 경제 자체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삶이란 낱말 자체가 참 재밌는 게 살림 또는 사람하고 시옷 아하. 리을 미음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삶에서 살림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이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이 삶 자체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럼 선택의 목적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삶 자체의 선택은 뭐냐? 행복한 삶이겠죠. 행복한 삶 누구나 꿈꾸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행복한 삶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기술해 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만 행복하다. 나도 행복하다. 정답은 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건데 그게 너무 이상형 아닌가? 이상향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너의 행복은 난 별로 무관심하다. 무관심. 나만 행복하다. 너는 불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이기심. 나도 행복하다는 너도 행복하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나도 너도 행복인데 속 가슴으로는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꽤 많죠. 근데 이 경제의 선택의 목적은 뭐냐면 모두가 잘 살고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잘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즉 그동안 뭐 많은 경제의 용어들을 쓰면서 경쟁이다, 시장이다, 효율이다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게 불평등의 문제, 특히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도 너도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하는 거를 경제에서 중심 과제로 지금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 내가 행복하는 것은 당신도 행복해야 되고 너도 행복해야 되는데 네가 행복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행복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상대방이 너가 행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행복하는 거가 결국 그게 경제의 바른 길이다 하는 거가 저는 경제에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그 말씀 철학 같기도 한데 결국은 나만 행복해선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너도 행복해야 그 행복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으니 그래야 이게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원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이기는 어렵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경제를 가장 잘 비유한 게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네. 여러 생태계에 존재하는 구성원이 네. 서로 의존하고 작용하고 서로 연관돼 있으면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살아보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생이란 말을 쓰죠. 공생이란 말을 쓰는데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고. 그렇죠. 이 공생을 하려면 우선 공존하고 공생을 하려면 네. 공유돼야 됩니다. 너와 나가 공유해야 공생이 되죠. 또 이 공유가 지속 가능하려면 저는 그 시스템이 공정해야 됩니다. 공존하고 공생하려면 공유를 해야 되고 그게 오랫동안 공유가 되려면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유가 공정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리를 넘어야 돼요. 이게 공감의 다리입니다. 공감의 다리. 공생, 공유가 공정한 시스템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돼야 되죠. 사실 이 공정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많이 쓰죠. 공정이란 말을 재는 자나 저울이 없어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서만이 공감이 생기죠. 공감이 생긴다는 큰 두 가지 요인은 뭐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이해가 돼야 되고 네네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없으면 공감이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제 시스템 전체를 공존 공생해서 네.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정으로 가야 되고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감이 공감을 해야 이루어져야만이 되는데. 가능하고 그래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공감을 하려면 이해가 되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신 게 이해가 안 되면 신뢰가 안 생긴다. 네. 라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걸 계속 돌면 이게 다 맞물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공정함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게 그게 그런 선택적인 정의, 자기들에게만 공정한 것, 결국 그것 아니냐라고 또 이제 비판도 많이 해서 공정함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끝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 선진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공정함에 대한 정의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때 그게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공정과 상식.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의 상식은 공정합니까? 동시에 당신의 공정함은 모두의 상식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공정과 상식이 그냥 답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무도 내 상식은 공정한가? 한번 물어봤는지 나의 공정함은 우리 모두의 상식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나요? 이게 상식적이다. 상식선에서. 그러면 그거는 곧 공정하다라고 등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이니까 공정하지. 이거 상식적이잖아? 비상식적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이게 또 이분법이 되어버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상식적이니까 나는 공정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나요? 상식을 얼마나 공유하느냐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을 얼마나 공유하느냐가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상식을 공유한 게 문화죠. 네. 즉 상식을 공유한 문화라는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공유한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상식이 다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을 드려본 것은 선택의 문제를 공정의 문제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의 본질이 경제고 경제의 본질은 선택이고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고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너도 행복해야 되고 그러한 시스템과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정과 공생이고 그러한 것을 일어나는 것이 결국에 공감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선택의 연속인데 그 연속되는 선택 하나하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매번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요걸로 이제 하나의 말씀? 네.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여기에서 들어갈 만한 포인트라는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약간 여쭤봤던 것처럼 저는 여기서 이해와 신뢰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서 신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 신뢰가 쌓일까요? 신뢰는 그냥 준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나 믿어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치가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다양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신뢰가 생기기가 참 어렵죠. 그 다양성이란 말은 다른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옳은 거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나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틀린 것일 수 있고 나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즉 다양성이 인정돼야만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게 영란은행에서요. 예, 영국의 중앙은행.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발표된 많은 자료가 이해되지 않고 영란은행이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다양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직원들을 뽑는데 경제 경영을 안 뽑고 역사, 중세 문화, 공대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중앙은행에서 뽑은 거죠. 경제 경영은 들어와서 배워라. 이러한 모든 것을 다양성을 확보하고 결국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영란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코멘트를 했던 게 뭐냐면 다양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재밌게 풀었더라고요. 첫째, 다양성은 다양성 자체로 좋다. 다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다양해야만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다. 세 번째, 그래야만이 신뢰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참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 말에. 우선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는 게 신뢰 회복의 가장 선결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야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열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 밑바탕이 되니까요. 좋은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약간 TV 칼럼 느낌 나기도 하는데 이강원 전 KIC 사장, 이강원 전 사장님의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 종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지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